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태에 대해서 어제 정부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정부가 나름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의심 어린 눈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시사본부에서 좀 여기에 대한 의혹과 사실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그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뭐 생중계를 정말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제 봤는데 네. 참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깝다. 예, 왜냐하면 이제 사실 뭐 경계 실패다. 그것을 이미 지난번에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경계 실패에만 국한을 하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것이 은폐 조작 예. 이게 과연 있었느냐? 그리고 그 있었다면 그 은폐 조작을 지시한 그 어떤 몸통은 어디냐. 예.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어떤 해명은 거의 없었고 예. 경계 실패에 대한 것에 거의 집중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조금 꼬리 자르기의 측면이 없지 않았나. 네. 뭐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어떤 그 해명이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많이 미흡했다. 그렇게 봅니다. 미흡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풀리지 않은 남은 의문점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바다에 떠 있는 목선을 발견 못해서 57시간 지나서야 삼척항에 스스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발견하기 힘들어요? 금속으로 된 것보다는 발견하기 힘들죠. 예. 그러나 발견을 못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해경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뭐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조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쭉 띄워놓은 게 있는데 네. 우리 어민들이 이제 바다에 가면은 그 그물을 그렇게 들여놓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던져놓은 그물이 어디 있는 걸 알기 위해서 네. 스티로폼으로 만드는 그 부표를 띄워놔요. 그물에다 연결해서. 예, 예. 우리 바다를 가다 보면 부표 같은 게 이렇게 스티로폼 있죠. 떠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다 보입니다. 아. 그 지름이 한 50cm밖에 안 되는 이 스티로폼도 다 보이고. 아, 그래요? 네, 어민들이 그러면은 자기 그물을 어떻게 찾아가냐? 아. 그 어민들이 조그만 그 배에 달려 있는 아주 뭐 군용 레이더에 비하면 거의 뭐 저성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저성능의 그 대수상 레이더를 가지고 그 부표를 찾아가서 자기 그물을 건져와요. 아. 그 해경의 조그만 뭐 50톤짜리 배 이런데도 보면은 그 제가 그 레이더를 봤는데. 그 부표들이 빼곡하게 다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길이가 10m 아닙니까? 예, 예. 그걸 못 봤다. 이것은 사실은 뭐 그 애초부터 말이 안 됐던 말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거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까? 현재로선? 저는 요즘 이 군 기강이 예. 다 무너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북한을 그동안 주적으로 생각하고 왔고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에 대한 그 남북 그 평화 무드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 하다 보니까 네네. 사실 안타까운 게 통일 정책, 외교 정책은 대화의 국면, 평화의 국면으로 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그런데 예. 국방 문제는 별개로 가야 되는데 안보 측면은 달리 가야 그렇죠. 된다. 그런데 예. 이제 원래 또 그렇게 하기로 그 문재인 정부의 탄생이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방부는 어쩌면 통일부나 외교부보다 더 한 발 앞서서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달에 6.25 아닙니까? 예. 호국 보낸달인데 그 6.25를 설명하면서 북한이라는 단어를 단 한마디도 넣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국방부가 굉장히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이제 군인들 사이에서 적이 없으니까 뭐 내가 좀 쉬어도 되지, 뭐 안 봐도 되지. 또 특히나 요즘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걸 이제 조금 고참병이 되면 휴대폰을 불법으로 소지할 수 있는 그런 구멍도 있습니다. 그 탐지가 안 된 건 군의 기강 회의 때문이다. 그렇죠. 네. 게다가 지금 그 처음에 발표가 이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표류에서 떠내려온 것을 이제 데리고 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영상을 보거나 CCTV를 보면은 스스로 항구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초기 발표가 사실과 달랐던 건가요? 달랐죠. 초기 발표가 전부 이제 사실은 거짓이었죠. 왜냐하면 해경이 6시 54분에 팩스를 통해서 해군 1함대 지금 스스로 지금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해경 보고는 맞았나요, 그러면? 맞았죠. 해경은 다 맞았어요. 해경이 틀린 것은 뭐냐? 그 CCTV를 삼척 파출소가 보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이제 해경이 틀린 것이고 네. 해경의 보고 절차는 전부 맞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국방부에서 그 2, 3일 정도 이렇게 핸들링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경계 실패란 것을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뭐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자력 항해를 한 것을 자기네들이 데리고 온 것으로 그렇게 변모를 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발견 장소 보고 그 문서에 보면은 뭐 네. 삼척항 인근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렇죠. 논란이 많던데 네. 이 인근이라는 게 삼척항에 들어온 건데 삼척항인데 인근으로 표현하는 게 맞느냐 뭐 군에서는 원래 그렇게 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어떤 게 맞습니까? 군에서 그렇게 안 쓰죠. 안 써요? 예.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저 앵커님도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훈련장에 훈련하러 가면 그 중대장이 뭐라고 지시합니까? 자, 이 훈련장 인근에는 민간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밖으로 예. 총탄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고 예, 예. 뭐 흐트러진 모습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변이란 뜻이죠. 그렇죠. 인근은 예. 주변이죠. 그러면은 이 훈련장 구역 내에서는 또 일원에서는 우리가 여기 총탄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 영 내 구역 안은 일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밖은 인근이라고 해요. 음. 그렇듯이 그 인자도 인접할 인자고 그는 가까울 근자 아닙니까? 한자 자체가 그런데 그걸 군에서 이렇게 쓴다라고 그때 이제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대변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니까 군에서도 그걸 또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쓴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전 정말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이라는 표현은 왜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자기네 그러니까 실제 삼척항에 자력항에서 들어왔는데 예.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데리고 들어온 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거짓말을 이제 쭉 늘어놓는 과정에서 네. 조금 미흡하게 빠뜨린 부분이죠. 그렇군요. 또 그래서 이제 인근 그러니까 3.5km에서 5km 전방에 정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태에서 데리고 온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예. 그 표현이 나올 저는 수밖에 그렇게 봅니다. 없었다. 자, 그리고 그 어선, 그 목선이죠, 이제. 네. 이 목선이 어디에 있었느냐, 뭐 없어졌다, 뭐 폐기했다, 뭐 이 얘기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 정부 발표가 한 차례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통일부에서 폐기했다고 했다가 이걸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네. 통일부에서 이 브리핑한 내용에 대해서도 어제 좀 정부 발표에서 좀 뭔가 해명이 나왔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뭐라고 했냐. 저는 뭐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사실에 근접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해경, 통일부, 국정원, 또 군 이렇게 여러 유관 부처들이 들어와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그 배를 가지고 있던 그 장소는 또 해군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거기서 이제 폐기하자라고 협의를 했겠죠. 그러다 그 폐기하는 절차가 있었을 것이고 그 폐기하는 절차 중에 이것이 이제 밖으로 새 나가서 그걸 폐기하면 되냐 이렇게 해서 지금 폐기가 안 된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타고 있던 그 북한 뭐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일부만 그렇다고 하고 4명 중에 2명이 이제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민간인인 것인지 군인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는 사실 뭐 이 부분을 그 사람들을 직접 보지 않고 우리가 화면만 보고 평가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좀 위험한 일인데 저는 사실 군인일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뭐 군복을 입고 다녀도 큰 문제가 없냐?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1970년대, 80년대 우리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군대 갔다 온 예비역 선배들 보면 다 그 야전잠바 입고 다녔어요. 야상이라고 하죠. 네. 그 예비역의 상징이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북한도 사실은 이 군복이 가장 질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막 따라와도 뭐 괜찮아 보이고. 덜 빨아도 뭐 오래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북한에도 과거의 우리 80년대, 70년대처럼 군복을 좀 즐겨 입는 자금용으로 뭐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네. 좀 의문점들 풀리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짚어보고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좀 전개해 볼까 싶은데요. 고기잡이 흔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선이 아닐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어제 발표에 따르면 그 그물을 가지고 오징어를 건지는 과정에서 오징어가 먹물을 다 뿜어서 배로 실제로 올렸을 때는 먹물이 없고 그리고 이제 워낙 작은 배다 보니까 파도에 이렇게 휩쓸려서 그런 더러움들이 다 깨끗하게 항상 지워지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궁색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것도 우리는 그 인근 주민들이 찍은 그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그거 하나만 본 상태에서 이게 진짜 어선이다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좀 객관적인 이 군이 아니고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에 의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 김애숙님, 최근 군인들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오락과 외출에만 관심 있는 건 아닌지요.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 0110님, 넓은 바다에서 작은 목선 못 찾았다고 군을 비판할 게 아니라 군 첨단화에 힘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번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관련해서 정부 조사 발표와 관련해서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4명이 이 배에 타고 있었고 네. 그중에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남은 2명은 귀환을 원해서 사흘 만에 아마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빨리 보낸 거 아니냐, 조사를 좀 철저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명을 돌려보낸 정부의 조치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본인이 가겠다라고 하면 돌려보내는 건 맞는데 네. 그러나 이제 이 가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그 진술을 번복해서 가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처음엔 남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가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의혹들이 나오는 것이고 처음에는 남겠다고 한 사람이 왜 갑자기 또 가겠다라고 의사를 바꿨는지 그럼 이 사람의 진짜 진위는 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교차 크로스 체크 교차 검증해가지고 다 살펴본 후에 정말로 가겠다는 게 맞구나 네. 아니면 정말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속아서 왔구나라는 판단이 확실히 되었을 때 보내주는 것이 그동안의 상례였는데 네. 사흘 만에 사실은 이게 이제 또 이런 의혹이 증폭됐던 게 2시간만 조사하고 보냈다. 사실은 이제 어제 들어보니까 2시간 조사를 한 건 아니었어요. 7시간 정도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대기를 좀 시키고 이제 보내줬는데, 7시간 조사도 사실은 긴 건 아니죠. 인적사항 적고 뭐 경위 적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뭐 몇 시간 후딱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지난 주말에 뭐 판문점에서의 어떤 그 대단한 어떤 행사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 정부가 너무나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즉, 이 2명의 의사가 실제로 우리 이제 일부 그 의혹을 보내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가기 싫었는데 정부가 억지로 밀어서 보낸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네. 혹시 그랬다라고 하면 대단히 이제 인권적으로 아주 비판받아 마땅한 행동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사실은 이제 가버렸으니까 시원하게 해소될 길은 없죠. 네.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사과하고 뭐 그 부분까지는 뭐 사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네. 그럼에도 지금 몇 가지를 짚어보면 어제 정부 발표가 좀 미흡한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군 허위 보고라든가 사건 은폐, 축소 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제가 사실 어제 그 발표문이 A4 영상 24페이지짜리였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보면서 일일이 다 분석을 해봤는데 정말 허점들이 너무나 많고 모순점들이 너무나 많고 논리적으로 연결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어제 그 발표는 제대로 된 발표가 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주체가 돼서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지금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분이 국방부 장관 사퇴하라 이런 그 의견도 지금 보내주셨는데 네.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된다. 합참 의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에 대한 조사는 없었죠. 없었죠. 예. 왜? 그 부하가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이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을 컨트롤한 더 상부, 즉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조사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 거 없었다라고만 하고 말았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축소 은폐 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나온 정부의 대응이나 언론 브리핑도 부족했다. 부족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 행정관이 왔냐 안 왔냐 뭐 이제 또 그 협의했냐 안 했냐 이런 걸 하는데 그 백브리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익명 브리핑을 할 때. 그런데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대변인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질문을 했는데 마지막에 예. 그 제가 그 속기록을 봤는데 마지막에 그 청와대 협의했냐 안 했냐
라고 이제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한 10번 정도 묻다가 마지막에 이제 대변인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예. 끄덕끄덕이라고 돼 있더라고, 속기록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정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 빠졌고 또 그 청와대 행정관이 대변인실의 출입 조치를 받고 국방부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면 그 대변인이 자기 부서에 지금 오는 사람의 그 외부인에 대해서 물론 군인이지만 어쨌든 외부인이거든요. 그럼 출입 절차에 대해서 사인을 대변인이 합니다. 네. 또 특히나 청와대에서 오는데 그걸 대변인이 보고를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사인을 하죠. 그런 대변인이 난 몰랐다라고 하는 것조차 처음부터 안 맞는 말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4110님은 왜 자꾸 감추고 숨기는 것 같은지 모르겠네요. 철저히 수사해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또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죠. 여야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건 아닙니까? 라는 의견 주셨는데 끝으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그 안규백 의원이라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그 국방위원장을 위원장을 맡고 하고 계세요. 예,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그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요, 위원회에. 그러다 보니까 국방위원회 차원의 조사는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지금 뭐 야당은 또 국정조사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국정조사든 아니면 제3의 어떤 그 객관성이 보장된 그런 조사 기관이든 네. 어떤 그런 다시 이 그 국방부 감사관실이 아니고 그 위까지 들여다보고 그 옆까지 들여다볼 수 좀 있는 나서야 되겠다. 그런 그 기관을 통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